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시사 이슈 편 계속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정치에 관한 그런 문장들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사회 이슈로 넘어가서요. 우선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흑수저, 금수저, 그리고 교육에 관한 이런 문장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8번 문장인데요.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할 때 네, 이렇게 financial burden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burden이 말 그대로 부담인데 제가 뭐 다른 방송이나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뭐 그런 선물을 받으면 부담을 느낀다. 그런 식의 어떤 작은 부담 그런 것들은 burden보다는 그냥 comfortable 하지 않다. 그러니까 not comfortable 하게 만든다. 이 정도로 그냥 표현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뭐 재무적인 부담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담을 말할 때 burden이라는 말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짐을 지는 것 같다든지 뭐 부담을 진다든지 이제 그런 얘기할 때 burden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이렇게 financial burden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빚이라는 어떤 부담을 진다라고 말할 때는 debt burden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한테 빚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ease를 동사로 써가지고 완화해 준다든지 부담 같은 것을 그런 걸 표현해서 ease the burden, ease the debt burden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burden 앞에 다른 단어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점하고 또 그런 짐을 덜어준다고 할 때 쓰는 동사 ease까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문장에서는 노동인구의 고령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에이징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노동인구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데 네, workforce라는 표현이 있죠. force가 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workforce라고 하면 노동력을 얘기할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을 workforce라고 잘 얘기합니다. 그래서 aging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aging workforce라고 하면은 노동인구의 고령화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뭐 노동인구의 고령화라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workforce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educated workforc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인력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어떤 대안이 잘 안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workforce가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인력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받은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인력을 말할 때 노동 인구를 말할 때 쓰는 workforce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나이 든 세대가 많아진다든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인구 구성이라고 할 때 조금 생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demographic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 데모라는 말은 대중이라든지 군중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데모한다라고 말할 때 쓰는 demonstration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democracy. 이 경우에 이 데모라는 부분이 전부 다 대중이나 군중을 뜻하죠. 그래서 그 대중의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demographics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이렇게 s를 붙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구성 뭐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그냥 S 없이 demographic이라고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연령층이나 그룹을 얘기합니다. 특히 마케팅에서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어떤 연령층이라든지 그룹 같은 것을 말할 때 그걸 demographic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20살부터 49살까지, 20세에서 49세까지의 어떤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S가 붙지 않는 데모그래픽하고 S가 붙은 데모그래픽스의 의미 차이를 조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수저, 뭐 흑수저 이런 얘기 하는데 수저 색깔에 비유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스푼 타입이라는 말은 있는데 경제적 지위를 수저 색깔에 비유한다라고 할 때, 빗대어 말한다라고 할 때, 네, analog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우리가 그 comparison이라는 단어를 학창 시절에 배울 때 이게 비교라는 뜻이 있고 비유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배웠을 건데요.
사실 이 비유라는 뜻으로는 comparison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analogy라는 단어가 훨씬 잘 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뭔가에 비유하는 것, 빗대어서 말하는 것을 다 analogy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analogy by spoon type을 뭐 수저 색깔론, 수저론 이렇게 얘기하나요? 흑수저론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수저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론, 그러니까 뭔가에 비유를 해서 하나의 이론처럼 얘기할 때 그것을 다 analogy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the chess analogy, 그러니까 정치를 체스 두는 것에, 체스판에 비유를 하는 거죠. 빗대어서 말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에 빗대어서 새로운 이론 같은 걸 만들어낼 때 그것을 다 analogy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말이 있는데 환경이라는 말이 나와서 environment 같은 단어를 생각하게 되지만 네, wealthy upbringing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성장 환경을 말할 때 upbringing이라고 말할 수 있죠. upbringing은 bring up에서 나온 그 bring up이라는 구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요. 말 그대로 키우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키우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이제 bring up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upbringing이니까 이제 성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upbringing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떠한 성장 배경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wealthy upbringing이니까 부유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middle class upbringing이라고 하면은 중산층에서 성장했다 이런 뜻이죠.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 말을 그냥 wealthy upbringing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election 캠페인이니까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중산층 출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슨 upbringing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사람의 성장 환경이 어떠한지, 성장 배경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 스펙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스펙은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나온 말입니다만은 이 스페시피케이션은 사물이나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명세 같은 것을 말할 때는 쓰지만 사람의 어떤 자격을 말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격을 말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격이라는 뜻의 qualifications라는 단어를 써야 맞죠. 그래서 fancy qualification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화려한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화려한 스펙을 너무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지닌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배경 그런 것은 스페시피케이션이 아니고 퀄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배경이 있는 과학을 전공한 그런 대졸자를 찾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의 배경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야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 qualifications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교육 열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열풍. 네, craz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crazy가 이 craze에서 나온 단어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열광, 뭐 열의, 열정 이런 것을 craz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말 열풍이라든지 열기 같은 것을 뭐 무슨 craz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슈퍼히어로 무비 크레이즈라고 했으니까 슈퍼히어로 영화가 인기가 많은 것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보통 무슨 신드롬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드롬에는 열풍이라든지 뭐 열기라든지 뭐 열광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신드롬, 영어의 신드롬은 말 그대로 어떤 질환이라든지 그냥 좀 중립적으로 어떤 현상 같은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막 좋아해서 거기에 열광하는 것을 신드롬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드롬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raze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raze over private education 이라고 하거나 여기처럼 뭐 무슨 superhero movie craz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교육은 사다리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다리를 뜻하는 ladder를 영어에서도 그대로 써서 표현하면 되죠.
서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게 사다리이기 때문에 계층 이동의 어떤 수단 혹은 뭐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레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교육이 사다리 같은 역할을 했다. 영어로도 그대로 used to be a ladder that helped students climb their way up to higher social positions. 그러니까 더 높은 포지션으로 지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레더가 하여튼 뭔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He worked his way up the corporate ladder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에서의 어떤 사다리 기업에서의 사다리라는 것은 직급의 어떤 뭐 위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직급에서 높은 직급으로 worked his way up 열심히 일해서 그의 길을 따라서 올라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work one's way up 이라고 하면은 열심히 일해서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고 뭐에서 위로 올라갔냐? corporate ladder에서 위로 올라갔다. 이제 그래서 work one's way up the corporate ladder라는 표현이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work one's way up the corporate ladder 혹은 up the corporate ladder 이 표현을 하나의 어떤 정해진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또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이동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 요새 그 mobility라는 말이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잘 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동 수단들 그런 것을 다 mobility라고 하는데 사회적 mobility다 이렇게 얘기하면 계층 간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 이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그 위의 계층에서 아래 계층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아래 계층에서 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잘 쓰죠. 위의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느냐가 더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소셜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이제 upward mobility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upward mobility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적 이동이라고 하거나 계층 이동이라고 하거나 자기 신분이 상승되는 것을 소셜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신 대학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정한다고 할 때 뭐 decide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만은 make or break your futu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들거나 부서뜨리거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공으로 이끌거나 아니면은 실패로 이끌거나 그것을 make or break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패를 좌우하다 정도 말할 때 make or break라는 표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디렉터니까 이제 이사고요.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직급인데 이사도 그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그런 어떤 힘, 권력, 권한 같은 게 없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의 성패를 좌우한다든지 뭔가를 결정한다든지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거죠. 그것을 make or break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나간다, 경쟁에서 앞서 나간다고 할 때요. 네, head start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head start는 그 출발선에서 그 머리가 이렇게 하나만큼 앞서 나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데 나만 머리가 이만큼 앞서 나가 있으면 더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나가다라고 할 때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에 처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head start. 보통 head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ave라는 어떤 기본 동사라든지 아니면 get a head start라고 하거나 여기처럼 give a head start라고 하거나 이렇게 기본 동사들과 같이 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head start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하고 같이 관사 어를 부정관사 어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행학습이라고 하는데 선행학습을 영어로 표현할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라고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교육열이 아주 높은 뛰어난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나친 그런 어머니들을 네, 타이거맘이라고 얘기하죠. 2011년에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라는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타이거 마더 혹은 타이거 맘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널리 쓰이게 됐죠. 그래서 교육열이 높은, 교육열이 지나친 뭐 이런 부모, 특히 어머니를 말할 때 타이거 맘이라고 말하는 거죠. 책 제목에 들어간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뭐 타이거 맘 혹은 타이거 마더라는 표현으로도 잘 쓰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쓰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사회 이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